이분의 건강하고 멋진 여성으로 돌아온 오늘 박세연 리더님을 모시고 아이 키 성장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너무 멋진 사업 설명과 멋진 마이아미에 이어서 또 저의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불과 3주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넷째 아이를 또 건강하게 잘 순산을 하고 이렇게 또 저의 경험담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는데요. 또 지금 뉴트리얼트 건강성장 프로그램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감사하게도 본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3월 달에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조금 일찍 참여를 하고 그걸 마쳤기 때문에 그 경험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빠른 복귀가 이루어졌죠. 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박성진 리더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이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는 이거 3월달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완성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혹시 참여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고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전에 없었던 정말 유일하게 뉴트리얼트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냥 뭐 스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용칭도 처음에는 키성장이라고 표현이 되었었어요. 키를 키워주는 그래서 저도 SNS에도 키성장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해시태그 달고 했다가 본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키성장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서 건강성장이라는 이 단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아이의 건강 전체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건강성장 프로그램이다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받아서 이게 또 건강성장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것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진행이 됐는지는 이번 거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했을 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어서 지금 7월에 정식 출시가 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렇게 Healthy Growth Nutrite에서 건강성장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었고 아시겠지만 이런 맞춤 제품 구성 물론이고요. 과학적 원리 기반의 운동 체험 프로그램과 뼈나이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뼈나이를 분석해주는 수골 영상 서비스도 있고 교육 및 코칭 서비스도 있고요. 또 수면이랑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앱은 아직은 출시하기 전인데 이것도 이제 출시 예정이고 아마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 자체가 뉴트리얼트의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과 종합적인 어떤 생활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수골 영상 서비스 이런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뉴트리얼트만 유일하게 같이 손을 잡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자적이다. 독보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키즈 플러스 세트 이거는 초등학교 이하 정제, 알약을 못 삼키는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구입하셨을 것이고 또 틴즈 플러스는 초등학교 이하, 이상, 고학년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틴즈팩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근데 사실 요 정도는 우리 다 집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추천을 했을 때 하시는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제품이 있다. 근데 잘 안 먹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미 제품이 있으나 이 성장 프로그램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 있으나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입맛은 사실 부모가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희 애도 제가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엄청 많았죠. 이게 없었겠어요? 그죠? 아무리 3세대 아이들의 어떤 집안에 이 뉴트리얼트 제품이 없을 리가 없지만 안 먹더라고요. 맛이 없대요. 그새 입맛이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이런 마이쮸 이런 거 막 우리 쉽게 접하는 음식들로 많이 이렇게 입맛이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막 맛있고 자극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으니까 자꾸 손이 안 가게 되고 뭐 주다가 얘가 안 먹으니까 저도 그냥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잦았어요. 그래서 거의
요거를 제안받기 전에 진짜 아이들 성장과 영양에 대해서 자포자기 거의 신경 거의 못 쓰게 나도 바쁜데 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를 계기로 이거를 어떻게 잘 먹일 수 있을지 제가 먼저 각성이 되고 사실 너무 좋은 거는 부모에게 계속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과 동기부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은 다 받으셨을 거고 혹시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강의 듣고 한번 다음 교시는 꼭 참석하길 제가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죠. 최초 측정부터 매일매일 건강성장 다이어리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뉴트리 퀴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가 직접 보고 퀴즈를 맞추는 거. 그리고 SNS 미션. 사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끝까지 잘 이수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SNS에 이제 올리라는 거죠.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럼 이제 올리다 보면 또 잘 올려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궁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고, 또 라이브 GX 운동. 체계적으로 이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측정. 또 중간 측정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제가 통화해보니까 중간 측정 때도 좀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다시 반등이 돼서 최종 측정 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또 반복을 해서 최종 측정까지 이렇게 12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고 처음에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이거 수걸 영상 이걸 분석을 해서 아이의 뼈를 통해서 얼만큼 얘가 커고 있는지 성장판이 앞으로 몇 센치까지 클 예정인지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석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린 성장판과 닫힌 성장판도 직접 비교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기회도 갖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SNS와 더불어서 제일 좋았던 게 이 부모 강의예요. 보시면 제가 5월 달에 이 강의를 유튜브 라이브로 들었어요. 소수 정예로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진짜 잘 듣고 잘 필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잘 알려줘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것도 여러 번 들어가면서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데이터 컨텐츠가 있어요. 사실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은 성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키 성장이래요. 1위가. 2위가 공부에 관한 두뇌 건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이 뭐 식습관 편식, 눈 건강 등등이 있는데 1위가 키 성장인데 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위가 바로 영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운동이고요. 세 번째가 수면이고 네 번째가 환경이다. 결국 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모든 요인을 다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식품 조기 교육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숙 교수님이라고 뭐 되게 유명한 식품 영양학 박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요거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 성장하면 뭐 칼슘을 먹어야 되나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요? 뭘 먹여야 되나요?를 물어보지만 단일 영양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골고루 먹여서 이 체내의 대사 과정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키 성장하면 칼슘? 키 성장, 단백질 이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키가 자라면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또 같이 자랄까요? 이 안에 내부 조직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신체 모든 내부 조직과 신체 조직에 영양소가 잘 공급될 수 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바로 혈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 성장과 혈액을 관련 짓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혈액이 모든 조직에 원만하게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키 성장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 성장하면 단백질,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혈구 세포에 필요한 철이나 뭐 구리, 엽산, 비군들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 키 성장 하나만으로 놓고 볼 게 절대 아니라 체내 모든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면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한 그게 깨진 거죠. 아, 이게 단순히 키 성장 단일 영양소가 아니구나. 단백질만 퍼먹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존 어른들은 기존에 있던 신체 영양소를 유지만 해도 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유지 플러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했을 때 단일 체중당 요구되는 요구량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챙겨 먹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몸 챙긴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아니라 애들은 유지 플러스 성장에 또 추가적인 요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잘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화 비만. 또 이런 거 제시하면 그죠. 우리 애는 너무 살이 쪄서 문제야.
살이 찐 애들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즘은 저체중보다 더 무서운 게 과체중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그냥 그쵸 과체중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애들을 갖다가 뭘 하냐면 다이어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시키고 막 소화 비만이다 어쩐다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올바른 전략은 뭐냐면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키만 집중적으로 키워줄 수 있도록 열량을 잘 조절을 해주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들 그리고 또 아까 두 번째로 부모들이 궁금했던 게 그 두뇌 성장 애들이 똑똑해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런 것도 오메가3 지방산 등등 또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절대 먹지 말고 왜냐면 열량만 높고 비타민 무기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바쁠 때 그냥 한 끼 때우잖아요. 인스턴트식으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또한 정해진 자리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매 끼니 끼니를 챙겨 먹는 일상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만 잘 챙겨주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 제가 각성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에 대한 강의였어요. 보시면은 운동 횟수 굉장히 모자라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운동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키 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게 바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 하나만 시키면요,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키 큰 아이는 해결되죠. 두 번째, 똑똑한 아이를 어떻게 만들까? 운동시키라는 거. 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요, 두뇌 개발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마라는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뇌 활성화를 시키는 핵심 요소가 운동에 의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운동시키면 똑똑해진다. 이 얘기를 들었고요. 건강한 아이, 이것도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사실 3살 때 체력이 8까지 간대요. 어린아이 때 정말 잡아야 되는 그 건강과 체력이라는 게 이게 습관처럼 쭉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력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행복한 아이.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시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불행하게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똑똑은 하나 행복한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행복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느낌. 단순히 역량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일생을 놓고 어떻게 내가 잘 가이드를 해줄 것인가까지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사망률 5위에 들어가고 또 청소년 자살이 거의 1위에 가까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원인이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이런 정신과 의사조차도 약이 아니라 운동을 약으로 처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여러 가지로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막 어려울 수 태권도를 보내야 하나? 뭐 돈을 들여서 학원에 뭐 점핑 클럽 이런 데 보내야 되나? 전혀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산소를 마음껏 마시면서 뛰어노는 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그냥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운동. 그래서 얼만큼 놀아야 되냐면은 성인들이 일주일에 2시간만 운동해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일주일에 6, 7시간은 실컷 뛰어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첫째 데리고 오고, 둘째 데리고 오고, 이제 셋째 데리고 오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실컷 놀게 하고, 저도 열심히 그 25센트 이런을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고, 거의 7월 한 달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애들 많이 놀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건강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 습관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솔직히 아이들 몇 시에 주무시나요? 애들 몇 시에 재우시나요? 저도 이게 너무 안 됐어요. 안 자면 그냥 냅두는 거죠. 11시간, 12시간, 그래, 니네 자고 싶을 때 자라. 이랬는데 또 이 수면 강의를 들어보니까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진규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뭐 이것도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잠의 단계가 있는데 결국은 깊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느냐에 의해서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의 80%가 분비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까지 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꿈을 꾸는 동안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자는 애들은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이런 감정 질환이나 이런 히스테리 이런 게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애가 혹시 예민하다면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얼굴 뼈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잘 때 허리 라인과 키도 맞춰지고 얼굴 골격이 맞춰지면서 미남 미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도 잠을 얼마나 푹 잘 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까지 이 수면증까지 잘 잡힌 아이는요. 그 이후에도 쭉 잘 잔대요. 근데 12살이 넘어가면 이게 엉클어진 리듬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12살 이전에 무조건 수면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 그럼 몇 시에 자야 되냐? 유소년 아이들 최대 11시에서 12시간, 초등학생 최대 10시간, 중고등학생 최소 9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중고등학생 공부한다고 잘못 잔다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잠을 그 시간에 안 잘 뿐이지 다른 시간에 다 잔대. 학교에서 자거나 학원에서 자거나 어쩌거나 보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결국은 종합적인 영양, 식생활, 생활 습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를 다시 느끼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딱 식판을 샀어요. 다이소에 가서 비싼 것도 아니고 스테인리스 식판을 딱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애들을 먹여야겠다. 이제 엄마의 생각이 바뀐 거죠. 대충 먹였던 엄마가.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초반에는 좀 어설프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난 챙겨줘야 돼. 그래서 밥부터 이거 아침 식단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해서 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애들 밥을 잘 안 먹는구나. 그러면 과일이랑 이렇게 빨빵이랑 샐러드를 먹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유부초밥도 먹여보고 볶음밥도 먹여보고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조식품을 잘 먹어도 기본적인 식습관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을 정말 제공해주고 싶었고 약간 더 늦으면 우리 다인이가 더 못 크겠다. 왜냐면 저희 이제 같이 했던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기도 작게 태어났어요. 2.45kg를 태어났을 뿐더러 워낙에 안 먹는 아이여서 되게 왜소하고 되게 말라요. 그래서 좀 내가 이걸 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아메이를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키워야지 어디 가서 후원도 되고 아메한테 말을 하지 아니 아메이를 한다고 하는데 애는 조금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걸 먹이고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먼저 식단에 신경을 쓰니까 애도 이제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구나. 아, 이 시간에 딱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못해도 프로틴으로 두부도 붙여서 이렇게 먹이기 시작을 하고 빵이나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을 항상 잘 먹이려고 했고 저녁도 되게 신경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인데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뭘 잘 먹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먹이기 시작했고 제가 먹이기 시작하니까 얘도 잘 먹기 시작한 게 습관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둘째, 셋째가 너무 잘 얻어먹은 거죠. 첫째 프로그램인데 이것들이 이제 아들들이 너무 잘 얻어먹어서 저희 기태는 최종 측정 때 같이 가서 측정을 했는데 얘는 건강 점수가 103점이 나온 거예요. 원래 얘는 골격도 괜찮고 이제 컸던 애여서 그런지 확 커가지고 얘는 100점을 넘어버린 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한 아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어차피 돌아가니까 같이 지내는 형제자매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잘 먹는 걸로 그래서 잘 먹고 되게 식습관이 잘 문화가 잡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안다잉 씌워진 친구가 저희 딸이거든요. 그래서 별거가 없지만 이렇게 점점 다리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이 같이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팔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자세.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어렵다라는 그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매트는요 처음에 프로그램 때 이제 선물로 받은 거 따라 놓고 집에서 이거 틀어놓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체크를 해서 출석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유치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거죠. 이때도 열심히 산책 같이 하고 강아지랑 같이 또 놀고 요거는 이제 댄스 학원 하면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열심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깜찍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최종 측정 날이 드디어 다가온 거죠. 솔직히 제가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 그대로야 애가. 그래서 어떡하냐면서 SNS 다 얘기해놨는데 안 컸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제가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기 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처음에 87점이었던 점수가 80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 때 87점 올랐고 93점으로 이렇게 딱 90점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100점 넘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다현이는 워낙에 작은 점수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지방률 이 균형들 여기 보세요. 무기질, 체지방 다 부족이었잖아요. 무기질, 체지방, 골격량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에서 싹 다 정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부족이 아니라 싹 정상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와, 이런 애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입 짧고, 이렇게 까다로운 애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려서 지금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다음엔 100점을 넘어오는 걸 목표로 제가 또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최종적으로 뭐 멀리 뛰기, 뭐 손가락 힘, 양력, 여러 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엄청 버팅이고,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면서 엄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나 안 할래. 엄청 그랬어요. 막 측정하는 것도 엄청 까다롭게 했는데 이제 또 최종 측정할 땐 곧잘 하더라고요. 점핑도 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체 능력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정말 잘하고 이제 엄마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것도 애가 일주일에 채소를 몇 번을 먹나요? 뭐 이런 탄산음료는 몇 번을 먹나요? 이런 거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이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거의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종합적인 관리다. 그래서 가족 전체 식문화를 바꾸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정말 사실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있는데 엄마에게 강의도 제공하고 다이어리도 쓰게 하고 SNS 미션도 하게 하고 자꾸 뭔가를 푸시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엄마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이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한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줘요. 뭐 하면 선물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이후로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밥을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산후조리 때문에 도와주러 오시는데 다니고 이렇게 밥을 잘 먹냐고 다 컸다고 이거 하나도 다 못 먹던 애가 이거 한 그릇 혼자 다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애가 다 컸다면서.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훌쩍 잘 먹고 잘 컸고요. 또 사실 이제 마무리로 돌이켜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단순히 어떤 키가 몇 cm 자랐고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많이 바쁘고 아이들한테 신경 써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밀착해서 아이의 생활 전반에 내가 신경 써주고 함께 하면서 했던 그 좋은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시간을 내 아이와 갖겠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건 건강 습관이지만 결국 남았던 건 내 아이와 내가 함께 밀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좋은 추억들과 행복한 기억이 남았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